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영끌한 분들이다. 아직도 패닉바잉이 나오고 있어요. 영끌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다시 보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기다리셔라. 늘 이야기하지만 급한 건 매도자다 라고 이야기하죠. 늦기 전에 부랴부랴 집사는 30대 김대리, 서울아파트 매매시장 큰손 영끌 10건 중에 6건은 30, 40대가 샀다. 지금 놓치면 영원히 내 집 없다. 이거 자꾸 언론이 유도하는 거죠. 패닉바잉. 그 다음에 P2P 대부업 대출 규제하니까 이자 비싸게 주는 데서 대출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데도 대출 점검한다. 부동산 대출 점검한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태땡 펀딩 LTV가 40%예요 하면서 여기는 80%까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두고 있어요. 선전까지 하게 두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잡아야죠 저런 거. 곧 건드리니 최대로 받아놔라. 성직을 댄 은행원이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누가 봐도 대출 강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최대로 받아놓으라고 하는 게 미친 거죠. 왜? 은행원이 이런 짓 하면 뭐가 올라가요? 실적. 은행에서 부동산 팀장 혹은 뭐 지점장 이런 사람들이 항상 집값 오른다고 하죠.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 왜 그래요? 실적이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은행이 터지더라도 본인한테는 실적으로 남아서 만약 다른 은행한테도 헤드헌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출 받은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죽든 말든 그 은행의 내규에 따라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만큼 내주고 자기는 실적 올리면 땡이에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으면 엄청나게 이득 보는 거죠. 영끌한 사람들은 죽는 거죠. 누가 신용대출 미리 받아놓으라 그래? 미친 거죠. 받고 나서 쓸데없이 현금 보유하고 있을 거다. 물론 나중에 안 나와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경제 위기가 끝나면은 금리 올라갈 텐데, 사실상 뭔가 대출 같은 걸 미리 해서 미리 끌어다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쓸데없는 돈 날아갈 수도 있고, 정확히 뭔가를 보고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뒤에 이걸로 투자를 할 것인데 그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때는 안 나올 거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건 100% 확신한다. 이게 아니고 대출 받아놨다가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사야지. 대출금까지 날리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대구까지 기차 타고 와서 신용대출 받았다. 영끌이다. 치약 다 짜내고 있죠. 과연 옳은 행위냐.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 300만원 버는 사람이면은 생활비 한 50 쓰고 한 250을 집에다가 원리금 플러스 세금 이 정도 나갈 정도까지 넣어야 영끌이죠. 진정한 50은 넘어서니까 80 정도 합시다. 220 정도.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모아둔 돈 당연히 없겠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다든가, 자영업 같은 경우 매출이 줄어든다든가, 하다못해 난 열심히 살았는데 능력도 있어서 잘리진 않는데 지나가다가 옆에 차를 긁어서 수리비 물어줘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인생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돼요. 약간의 여유는 남겨놔야 되죠. 위험에 대비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터진다? 아니죠. 영끌한 사람이 10,000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불의의 사고가 터지면서 100명만 버티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값은 바로 떨어지게 나타나죠. 빨리 팔아야죠. 감당을 못하는데. 금매로 해결이 안 되면은 경매 넘어가고 공매 넘어가게 되니까 차라리 금매로라도 빨리 파는 게 낫잖아요. 경매 처음부터 80%인데 95%든 90%든 그렇게라도 팔아야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고 금매 내놓게 되죠. 이런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경제 상황에서 10,000명 중에 100명만 나오게 생겼어요. 특히 자영업 해가지고 돈 번 분들, 일자리 위태위태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영끌해서 집을 샀다가 터질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괜찮으신 분들도 있죠. 버틸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만 나오더라도 집값 폭락은 바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유도를 해놓고서 다주택자들은 항상 마지막에 팔고 빠지는 거죠.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팔고 빠졌다. 경제 위기가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하면서 작년에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동안 영끌하는 사람들만 부동산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금 보유량 많이 늘어났죠. 반대로 가계대출은 더 많이 늘어났더라. 부자가 팔고 서민들이 산다. 어떤 때예요? 대부분은 부자들의 경제지식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죠. 올해 4월 기사인데 상투 잡았나? 그땐 좀 떨어질 때니까 전전긍긍하는데 또 지금 오른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러죠. 무조건 오른다. 쌍욕 달죠. 오늘은 무슨 댓글까지 봤냐면은 예전에 뭐 영상을 다 지웠대요. 작년 2월부터 계속 저희가 하락 이야기하고 그 뒤로 단언컨대 영상 지운 거 건설사 언론 그거 얘기 들어온 거랑 또 하나 뭐 신고당한 거 딱 2개만 지웠고 다른 거 지운 거 없어요. 혹은 내용이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좀만 추가해서 다시 올렸던 거 아니면. 근데 거짓말을 해서 저를 거짓말하는 놈으로 자꾸 만든다.
아마 투기꾼들은 저희 영상 안 보고 지금 파느라 급급할 거고, 와서 욕하고 계속 집값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담합 넘어가서 갈아타기 하려고 영끌에서 사고, 그런 분들이 항상 그렇죠. 안타깝죠. 사실은 대출 다 끌어왔고 차용증 쓰고 부모님한테도 손 벌렸고, 한 명 월급은 온전히 대출 상환이자로 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명이 만약에 회사에서 잘렸다. 생활비는 어디서 쓰느냐, 알바도 안 구해지고, 시중, 은행, 신용대출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가계 신용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늘었더라고요. 미친 거죠. 금융위기 이상의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 감소폭이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 리먼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유럽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경제 성장률이 그때 이상으로 작살나고 있는데 집값은 오른대요. 지금 24개국 2분기에 GDP 1년 새 9.1% 감소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악이었던 게 2.6%예요. 3.5배. 그런데 유동성은 늘어난대요. 돈 많이 막 찍어낸대요. 돈 막 찍어내는 거는 기축통화인 나라들이나 찍어내는 거고, 실질적으로 GDP가 감소했다는 건 전체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가계부채 4분기 대비,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 98.6%인데 우리나라는 140%. 전세도 대출이라고 해서 140%대다. 대출이 저 중에서 44%포인트 이자 안 나가는 대출이라서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터지게 되면은 다 터지는 거죠. 최근 무슨 기사들이 많이 써요? 1분기 부동산 금융에 2105조 원 쏠렸다. 실무경제 뇌관 우려된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냐. 그러면서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는 경우 실무경제로 뇌관 터진다. 그러니까 저런 기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집값 폭락하면 안 된다 라는 여론을 만들고 싶어서 쓰는 거지만, 항상 요즘 기자들은 사실을 적시해놓고 거기서 결론을 이상하게 내서,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집값은 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결론 내긴 하지만, 사실상 저기서 볼 수 있는 딱 사실은 뭐예요? 금융에 2105조 원 쏠려서 실무경제 뇌관이 우려된다. 즉 까딱하면 터지겠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풍선 효과죠. 풍선 끝까지 불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불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한번 올랐죠? 2019년을 보는 것 같죠? 올랐다 떨어졌죠. 다시 한번 오르긴 올라요. 이게 언제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이죠. 도공렉스 당시에 떨어질 때 얼마 안 떨어진다. 40% 조금 안 되게, 50% 조금 안 되게 떨어졌죠. 이게 퍼센트의 함정도, 예를 들어서 집값 50% 오르고 50%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10억짜리가 50% 오르면 15억 되죠. 얘가 50% 떨어지면 7억 5천 되죠. 떨어진 거다. 그런데 자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거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된다. 떨어질 땐 50% 떨어지고 오를 땐 2배 뛰었는데 그게 본전이에요. 과거에도 이랬다. 경매로 팔아도 빚 못 갚는 하우스포가 급증했다. 대출 10억 7,500만원, 아파트 시세가 11억 9,500만원, 완전 영끌이죠. 그런데 결국에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들어갔다. 왜? 카드빚 2천만원이 생겼어요? 카드 돌려막기를 했으니까. 영끌에서 뭔가 터졌겠죠.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고 아파트값은 하락하는데, 아파트값 하락하는 건 관련 없어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해서 내 돈이 줄진 않죠.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해서 내 돈이 올라가진 않죠. 팔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파트값 하락으로 자꾸 유도해가지고 문제를 하는데, 아파트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카드빚 2천만원이 생긴 거죠. 왜? 영끌에서 더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살다 보면은 돌발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2천만원 가지고 경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시세 11억 9,500이라고 그랬죠. 12억이라고 합시다. 경매 나가면 보통 80%로 시작하죠. 9억 6천. 대출만도 못하다. 경매 낙찰가가 반 정도는 대출만도 못하다. 터진다는 거죠. 영끌이 많이 늘어났다? 이럴 하우스푸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당시에 생활고에 하우스푸어 때문에 아내 살해 미수했다. 사채하다가 사채빚도 생기고 아파트 사서 돈 생기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작년이었나? 대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작년, 올해 영끌에서 산 사람들 중에서 팔아서 차익 남겨야지. 갭투기 아니면 보통 한 2년 정도 보죠. 1년 미만이 40%. 그런데 1216 정책에서 50%, 40%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2년 정도는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영끌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끌 언제부터 나왔어요? 2019년 8월쯤부터 시작됐죠. 2년차가 되는 거는 21년 8월부터인데 내년 6월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 투기 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졌죠. 거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린다고 했고, 종부세율도 공시가격 공정가액 비율 다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매물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법인 매물 늘어나고 있죠.
일시적 2주택, 한시적이라고도 하는데 주택 처분 비율 8% 불과하다. 92%가 남았다. 어디에 많이 몰려있어요? 서울, 경기에. 팔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 돌려줘야 되고 양도세 혜택도 못 받죠. 어떻게든 올해 내에 팔겠죠. 서울, 경기에 이만큼 몰려있다. 수도권에. 가격, 영향 1270명 가지고 적진 않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결론, 지금 가계대출 위험도가 크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이번 때 미국 이상으로 크다 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이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영끌이란 이야기가 거의 작년 8월부터 나왔죠. 그러면은 보통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난 뒤에 파는데 이게 언제다? 21년 8월. 근데 모든 규제가 언제 강화돼요? 21년 6월부터. 양도세, 종부세 강화되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영끌하는 인간들은 진짜 망한 거죠. 세금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모르겠지만 투기 목적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망한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사지 말라고. 작년에 산 사람들 적어도 부동산은 최소한 2년 기간 정도는 봐야 되고 길게는 분양해서 입주 때까지 한 3, 4년 정도를 봐야 되는 건데 짧게 보고 올랐어. 네가 얘기한 지 지금 아직도 오르고 있는데 네가 산 지 2년 뒤에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난 뒤에 사신 분들은 그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못 믿겠으면 계속 하시고 영끌해서 사시고, 다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제 욕하지 마세요. 네가 계속 말해서 떨어졌다. 이게 아니죠. 떨어질 걸 예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안 믿고 산 거죠. 그 말 들을 걸 하고 후회하는 건 괜찮은데 제 욕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 그리고 규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 다 보고 자료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도 안 내놓고 하는 사람들 말 믿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실 분들은 사셔라. 후회해도 책임은 안 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